아마 지금쯤 고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버스 터미널도 그렇고요. 기차역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붐빌지 모르겠습니다. 선물꾸러미 가득 들고 고향길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좀 막히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찾아갈 엄마의 품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아직은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바깥 창가를 바라보니까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가슴이 이렇게 허전해 오는 건 왠지 모르겠어요. 찾아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찾아올 아이들만 있는 그런 중년의 나이가 돼버렸으니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오면 주려고요. 봉투를 몇 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으로 봉투를 받으면 그렇게 좋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전에 그 TV 예능 프로를 보는데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남성분인데. 자영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봤나 봐요. 그럼 돈을 좀 많이 잃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을 법도 한데 그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그런데 아주 생각지 않은 답을 내보내더라고요. 자기 꿈은요, 돈보다도 부모님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바둑을 둘 때도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수를 보면서 우물쭈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수만 앞에를 바라봐도요, 쉽게 실타래를 풀어나가면서 바둑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둑을 다 두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종국을 하게 되면은 개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누가 이겼는지 자기 집 정리를 하는 거죠. 승패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근데 개가를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눈으로 보고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판가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이제 조그만 수로 승패가 좌우날 때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수 앞을 바라보는 거죠. 그 자영업자는 돈을 좀 잃었다 하더라도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설날 시골에 가서 부모님 만나면은요, 아버지는 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 고생 많지, 힘들었지, 정말 너무 힘들면 집에 와라. 그러는 엄마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괜찮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없이 말이죠. 이제 응석 부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정말 나 힘들어 어려워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자고요. 엄마는 정말 더 힘들어 하십니다. 이번 설 연휴는 긴데 눈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밖을 이야기를 하다 밖을 바라보니까 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참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한밤중에 그렇게 눈이 오는데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설 명절이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형님 한 분과 누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전라남도 광주 태생인데 광주에서는 이제 어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 광주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하고 제가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광주에는요, 조선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무슨 동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대학교 남학생하고 저희 누님이 사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누님에게 여쭤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죠.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사귀었던 거예요. 근데 누님이 그 남학생을 만나러 갈 적에는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참 묘하죠. 누님이 머리가 좋으셨던 분입니다. 그 남학생을 만나러 갈 때는 어머니한테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를 봐준다는 그 핑계를 대고 나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누님이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셨습니다. 세월 비켜갈 수 있습니까? 참 애쁘셨는데 지금도 뭐 여전히 고우십니다. 저희 형님도 아주 기세가 능하셨던 분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시나 봐요. 저하고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형님이요. 저한테 가끔 이제는 전화를 해요. 뭐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속에 담아두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
세월은 비켜갈 수가 없나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죠. 저거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설 연휴가 길어서 그렇지요. 설날이 내일입니다. 아직도 집에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고향 땅을 밟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동네 앞마당 대문 앞에 서성대실 엄마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이지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엄마의 그 사랑은 저 그 끝이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빠는 저도 남자지만 말이죠. 아빠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엄마가 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가족, 이 설 명절에는요, 가족 울타리를 펼쳐놓고, 선물 보따리, 무슨 보따리, 우리 멍석에 깔아놓고요, 정말 한번 실컷 웃어보시자고요.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은요, 우리 또 한번 힘차게 뛰어보는 겁니다.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 뭐 하면서 살래? 그러니까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고 그래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고 하는 얘기가 그게 뭔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뭐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고요. 목표의식이 있으면은 죽기 살기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수록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할 때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할 때는 죽을 것이다.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한번 열심히 뛰어보시자고요.